대한 90원 돌려받을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빼줘야지. 되겠습니까? 이 경우가 이걸 전액 뭡니까? 보험료로 처리했다는 개념하고 전액 선고 비용하고 답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제시하는 회계처리에 따라 달라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얘는 지금 보면은 이게 매출 예수금이 뭐죠? 매출세액 언제 알겠습니까? 대거금은요. 입대니까 뭐 매입세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입대 뭐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예수금이면 자연스러워져야 된다고. 처음은 이 계정이 잘 안 익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은 매입세금요. 요걸 네팅하면 2,300 되겠습니까? 2,300을 내야 될 거죠. 그런데 보니까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잡익으로 처리하거든요. 만원 깎아주니까 결국은 내가 요 시점 기말 시점에 내야 될 금액은요. 230만 원이 아니고 229만 원이죠. 요 금액이 미지급금이 된다, 그죠? 아, 99,000원. 9만 원, 그죠? 2299만 원. 카운팅이 안 되는 거예요. 1단계 뭐죠? 이거 날리고. 매출 2단계 날리고, 잡익 찍고 나머지 거, 미지급으로 내야 될 거니까 미지급처럼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배웠으니까, 요렇게 실무에서 하셔야 돼요. 못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얘는 뭐냐면 3억 원을 4%로 이자를 1년간을 차입했다 이거죠. 이자는 원금 상환과 함께 내년도에 지급할 거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의 의미가 올해 차입한 기간경과분 이자 비용을 계상하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자는 내년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그럼 올해 계상이 되는 금액이 5월 1일이잖아요. 넉 달 빼면 8개월 되겠습니까? 8개월. 그죠? 올해 5월 1일이니까 넉 달을 빼면 8개월이 있죠. 올해 경과된 기간이 될 것이고. 그럼 이자 계산 요거 하면은 1,200만 원 되겠습니까? 맞죠? 그럼 한 달에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그 8개월이면 800만 원이 뭐예요? 결국은, 그죠? 금액이 계산이 될 거고, 알아야 되잖아요.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이자 수익. 기간 경과분, 이자 비용.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 되겠습니까?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자 틀을 만들어 놓고 금액만 결정하면 되겠다. 만약 이자 수익이라면, 그죠?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이라면 이자 수익, 미수 수익 되겠습니까?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계속 그거를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생각이 안 돼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 다 틀어져요. 꼭 이거는 있죠. 연습하셔서 틀리지 않도록 하고요. 얘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단지 얘는 뭐야? 10월부터니까 석 달, 3개월 있죠. 7을 내가 계산해서 결산자료 입력란에다가 그걸 넣어주가지고 전부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나누기 5 하면 어떻게 됩니까? 5 하면은 이게 뭐야? 360? 그죠? 한 1년이면 360이고 나누기 12 하면 뭐야? 30만 원 되겠네. 그러니까 석 달이니까 그러면 90만 원 되겠네요. 그죠? 90만 원이 왜 나오는지 알겠죠? 그죠? 요거를 90만 원 내가 계산해야 된다고. 한 1년치 중에 내가 오래 사용한 게 석 달이니까 90을 계산해서 결산자료 입력을 펼치고 그게 상표권이라는 있죠. 삼각비 있죠. 거기에다가 금액을 넣어주고 전표 추가하면 요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고 결산자료에 90 입력을 전표 추가하는 거예요. 이것도 삼각비니까 강화상각비에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90을 내가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 점을 알고요. 마지막은 이제 대충 설정이죠.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 안 나오네. 그냥 하나씩 감가상각비 뭐 하나씩 구색으로 하는 것 같다. 근데 추계액 100%를 설정한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거 하면 2,500. 얘는 이렇게 하면 1,100 되겠습니까? 뭐죠? 그래서 요 금액을 제조원가의 퇴직급여 1,200 쪽에 이건 판관비에 해놓고 전부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개죠. 그래서 앞에 있는 유형하고 지금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가서요. 12월 31일자로 가서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요. 이 시간을 잡아먹게 하는 요체가 회계 처리를 못 끊으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회계 처리만 알면, 그죠? 얼마 걸리지 않죠. 그래서 딱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520을 제조원가를 봐서요.
90만 원. 대변에 이제 선급비용 있죠. 이렇게 90만 원 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 재정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있잖아요. 250원 매출세액부터 255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부터 뺍니다. 7천. 자, 그죠. 예수금은 대변에 있죠. 예수금 요렇게 대급금 해서 나머지 거 4,700. 이렇게 하면 2,300이 있죠. 내가 내야 될 세금인데 대변에 있죠. 잡익 있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잡익 10,000원을 붙이게 되니까 뭐. 결국 위쪽에 2,299만 원 있죠. 요 금액이 바로 있죠. 미지급 세금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요렇게 여기 칠한다, 그죠? 요렇게 첫 단계, 1단계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점, 이자 비용 있잖아요. 미지급 비용. 요거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비용인데, 그 80만원, 800만원 내가 계산해야 돼요. 그죠? 800만원 내가 계산해. 지금 계산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내가 계산해서 넣어줘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결산자료 입력이니까 빠져가지고 결산자료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상표권 있잖아요. 판관비에 보면 상표권 여기 있어요. 여기 보입니까, 여기? 요 칸에다가 내가 입력을 하는데 이 금액이 있잖아요. 1년치라면 360이지만 석 달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90만을 내가 이렇게 알아가지고 입력해야 된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4번의 문제가 이렇게 딱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5번의 문제는 이제 생산지부터 먼저 할게요. 퇴직급여.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 아닙니다. 여기 안 해요. 요 밑에 아닙니다. 퇴직연금 충당금이 퇴직급여 전입액 있죠. 여기에다가 있죠. 여기 더 한 거 2,500 여기 넣을까요? 밑에 쭉 당기면요. 밑에 보면 판관비 라인이 있죠. 퇴직급여 전입액이 지금 1,100이 있지 않습니까? 되겠죠? 자, 이렇게 한 후에 뭐가 나오면 빵점이에요. 뭘 해야 됩니까? 전표 추가한 후에 반드시 확인한다. 알겠죠? 결산 자료 붕괴 완료라는 걸 확인하고 나와야 돼요. 내가 했다. 그게 이제 아무리 긴장돼도 이건 하고 나와야 돼요. 자, 빠져나와서 마무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합격인지 아닌지 대충 알아요.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 여러분들 세무 이것부터 먼저 치잖아요. 딱 받아보는 순간 있죠. 스캐닝을 해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어느 정도 딱, 그죠. 합격인지 아닌지 딱 알고 들어가는 거죠. 실수만 안 하고 정확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것도 그냥 앞에 그냥 순서대로 풀게요. 그냥 여기 뭐 부가치세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서식 하나 3점, 나머지 신고서 7점. 이렇게 또 패턴이 나왔죠. 이번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나왔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대손세액 요건에 만족해야 되죠. 그리고 회수도 한번 나와야지. 그죠? 양념처럼 회수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최소한 있죠. 공급일이 속하는 10년 내에 거래에서 대손을 확정해야 된다는 점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기 원래 거래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우리의 기간은 이거 확정이에요. 이거 확정. 자, 대손은 예정때 되나요? 대손세액 공제? 안 돼요. 대손세액 공제는 분명히 확정 때만 되는 거. 대손세액 공제는요, 예정 및 확정 신고돼 된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그러면 1급 확정이니까, 여기 확정, 여기 때 실종되죠? 오케이. 사유되고, 얘는 보니까 있죠. 요거, 3월 달에 1기잖아요, 1기. 소멸시 완성. 시효 완성일이 곧 뭐야? 예, 대손 확정일이니까 이것도 오케이. 근데 얘는 지금 이제 2006월에 맞는데, 부도가 났죠. 부도 발생은 뭐예요? 6개월이 이상이 지난 시점이니까 플러스 6개월 1일을 더한 시점이니까 올해 받아먹을 수 없죠. 얘는 안 된다. 아시겠죠? 안 된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옛날에 있죠.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더니 말이죠. 얘는 전부 다 30만원 100만원 플러스하고 받아먹은 걸 마이너스로 해야 돼요. 그죠? 회수한 거 그죠? 근데 밭도 포함해서 얼마를 2,310만 원이니까 이걸 나누기 1.1 하거나 거기에 넣어주면 나누기 1.1이 되어가지고 110분의 10이 되어가지고요 210만 원이 그죠? 그죠? 맞아 210만 원이죠? 2,100이니까 그 금액을 뭡니까? 그리고 요 날짜에 있죠 대손 확정일은 회수일을 적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사유는 일부 채권 횟수, 그죠? 요렇게 해서 요건 안 되고 3건을 집었는데 딱 좋은 문제예요. 왜? 2개 되고 안 되는 거랑 회수하는 거. 회수하는 게 안 나오면 너무 쉬운 문제죠. 그래서 회수가 양념처럼 나온다. 그래서 이걸 입력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입력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3건의 거래 있죠. 3건의 거래를 여기에다가 놓고 전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유, 우리 예제 문제, 기본 예제 했던 문제다. 이 문제 했던 것 같습니다. 입력을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죠? 나름 괜찮은 문제가 됩니다. 7점인데요. 얘는 이익이 확정 신고 때, 그죠? 신고서를 작성하라는 말이고, 지금 여러분 수정 신고서가 안 나왔잖아요. 혹시 여러분 시험 문제 수정 신고 한다고 말이 나오면, 신고서에 있죠. 정기 신고를 가지 말고 수정 신고 있죠. 그것만 가서, 그죠? 해당 수정된 내용을 해서 있죠. 가산세만 구하면 됩니다. 그것만 일단 생각하세요. 지금 한 7, 8년 동안 나온 적이 없는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날에는 나온 적이 몇 번 있어요. 한 10몇 년 전에는. 최근에 안 나와서 그렇죠. 자, 이건 확정신고고, 여기 독특한 부분이 뭘까요? 예정신고 누락자료가 있네? 근데 전표를 입력하래요. 뭐지? 그죠? 전표를 입력하라. 그러면 예정 누락을 확정 때 지금 있죠. 전표를 하라면, 우리가 저번 회차인가에 있죠. 예정신고 누락을 확정 때 할 때 있죠. 확정신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있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 설정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아까 이제 펑션키 11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에서 찍어가지고 아까 전에 했던 설정한 거 있죠. 그걸 2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걸 하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예정 누락이 있네? 2개는 그죠? 지금 확정된데 9월달, 7, 8, 9, 9월달. 예정때 이걸 누락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회계처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금 매출이고, 얘는 현금 매입이네, 그죠? 그럼 요거는 지금 파트 포함이니까, 얼마냐면, 빼기면 370이니까 37만원을 내야 돼요. 파트 포함이니까 370이거든요? 공급가액이. 나누기 1.1 하면 되죠. 얘는, 파트 뺄 쪽은 17만원 마이너스니까. 2개 합하면요, 내야 될 돈이 20만원이 세액이 나오잖아요. 나온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신고불 납부불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가산세가 신고불 납부불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가산세가 나오네. 드디어 예정 때 누락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1번은 뭐죠? 세금 계산서 관련한 거고, 2번은요. 영세율은 지금 없어요. 없으니까 빼고 2개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신고불, 납부불.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요거는 내가 간추리면서 집어가지고 집에 넣고, 요 2개는 내가 알고 좀 더 가면 되는데, 얘는 틀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아니, 17만원이래도 17만원. 2개, 3개, 죄송합니다. 20만원이지. 자, 20만원이잖아요. 이 세액이 이렇게 20만원 된다는 건 똑같잖아. 그죠? 그럼 자, 곱하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예정 누락을 확정됐을 때 기억납니까? 예정 누락을 확정될 때는 10% 곱하기 25% 외워야 된다 했죠? 되겠습니까? 자, 10% 곱하기 25% 되나요? 요거는 뭐냐, 기본값이라고요. 요거만 알면 돼. 10% 곱하기 25%. 그죠? 요걸 딱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지원, 예정 누락 확정되면 여기 나와야 돼. 그럼 얘는 일수가 언제 신고했다고요? 90일인데 1월 23일이잖아요. 그럼 90일 곱하기 해서 만분의 2.2 이렇게 되면 이 금액이 나오고, 이거는 자동으로 나올 거, 이 금액 또 뭡니까? 금액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내가 구해서 넣어줘야 돼. 그래서 20만원 곱하기, 그죠? 0.25. 이거는 5,000원 되나요? 그죠? 맞나? 맞죠? 이게 2만원에 25%. 맞죠? 25%. 5,000원 되고. 요거는 자동이잖아요. 20만원 곱하기 90일 곱하기 2.2 나누기 반. 3960. 이거는 제가 구했지만 이거는 입력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날짜하면 이건 자동으로 될 것이고, 얘는 내가 구해서 넣어줄 거고, 그죠? 요것만 알고 딱 스타트하면 돼요. 요거 하고, 그죠? 그럼 요걸 먼저 한 후에 뭘 하면 될까요? 요거 한 후에 여기서 볼게요. 요거 불러놓고 발급 1번 나네. 종이네?
종이 세금액을 플러스해서 여기 더해주고, 여기 종이 있죠. 1%짜리 뭡니까? 미발급 사유잖아요. 여기 2,500 됩니까? 1% 25만원 되겠죠. 여기 바로 미발급 있죠. 이쪽에 하나 찝으면 되겠고, 수치되고 일반 법인카드, 그리고 나머지는 없네요. 여기에 대한 얘기 아니죠. 여기는 이제 가산세 얘기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위에 예정신고 누락부는 매입 매출점 입력해서 분계 포함한 후 불러오고, 불러오란 말은 불러왔을 때 입력 설정이 자동되도록 하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죠? 요거 하고, 그까지. 대신에 요거는 좀 쉽게 해줬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반 매입 매출 전표에 가셔가지고 일단은 요거 두 개에 대한 있죠.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치고 들어갈게요. 9월 25일. 여기 매출이 되겠습니다. 1번. 현금 영수증을 누락했으니까 61번 현금하고요. 매출. 그 다음 금액은요. 네, 뭐, 4070. 이렇게 하면 얘는 30만 될 것이고, 얘는 지금 보면은, 김대웅. 자, 분계는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뭘 해줘야 되죠? 자동 받으면. 요거 찍고, 그죠? 요렇게 클릭하고 뭡니까? 여기 간편 찍게 가서 예정 누락분 있죠? 이렇게 한 후에 내가 2022년도 여기에 지금 확정되니까요. 10월 달에 반영하겠다 이거죠. 그래야지 확정신고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력 설정한 거 있죠? 요거 확인해서 요거 하나 합니다. 한 개 했고요. 그 두 번째 자료가 9월 16일 날 매입 누락인데 종이세금 계산서 51번. 이건 원재료. 공급가액은 170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샘물. 전자 아닙니다. 분계는 1번 되겠습니다. 기본값이 원재료니까 되고, 요것도 여기 클릭하셔서 간편 찍게 가서 예정 누락분 해서 2022년도 10월 달에, 그죠? 확정신고 게시일에 반영을 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있죠.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서를 돌리면요. 그러면 이때 저 확정신고 때를 가보면 10월달 치면 이제 예정 누락이 예정때가 이게 샥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샥 다 들어와서 지금 현재 뭡니까? 뭐지? 제가 잘못했나요? 뭐를 잘못했? 제가 잘못했네요. 뭐를 잘못했을까요? 참, 다시 가볼게요. 9월 25일 날 제가 잘못한 게 있네요. 이렇게 되면 이상하다는 느낌 와야 되죠. 현가가 아니고 내가 매출이잖아요. 그죠? 매출이니까 22번 현가 되겠습니까? 맞죠? 요게 첫 번째는 매출이잖아요. 그죠? 현금으로 발생한 거예요. 요게 매출입니다.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22번 현가 이렇게 되죠. 요 유형 있잖아요. 유형 매출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상한 걸 느끼고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그런 후에 다시 가서 뭡니까? 신고서에 가셔가지고 10월에서 이렇게 치게 되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딱, 그죠? 매출 누락 한 건, 매입 누락 한 건, 이렇게 해서 뭡니까? 여기 금액 얼마 돼요? 20만원 돼야 되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뭔가 좀 불러온 자료가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고칠 수 있도록 있죠. 그렇게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형 구분이 되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딱 해서 20 되죠? 자, 이 상태에서 기본에 제시하고 있는 자료 있잖아요. 세금계 발급분 3억 9천 이렇게 칩니다. 한 3억 5천 치고요. 종이 세금 계산 끄는 건 2,500을 대줘야 되니까 3억 7,500 이렇게 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줬는데 종이로 끊었으니까 가산세 가서 여기 미발급에 뭡니까? 2,500 되겠습니까? 대신에 1%니까 고쳐줘야 돼. 25만. 이거 고쳐줘야 돼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고치는 거? 되겠죠? 여기 고쳤죠? 그죠? 요걸 고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1%짜리 요거 하나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가산세 가서 2,500 요게 여기 지금 25만 원 꽂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 한번 볼게요. 매입은 일반 매입이 2억 9천이에요. 그럼 2,900 이렇게 치고요. 매입, 일반 매입 누락. 법인카드는요, 이쪽에. 일반 매입이니까 2,100만 원, 21만 원, 이렇게 21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해주고요. 이제 가산세까지는 갖는 거 있죠. 여기서 신고불, 납부불을 정리해 줘야 되죠. 71번하고 73번이 될 건데요. 여기 세액이 20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내가 5천을 내가 구해서 쳐야 된다고. 요거 5천은. 그죠? 내가 구해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할게요. 그죠? 5천을 구해서 쳐. 아이, 떨어지네. 납부지는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서 날짜를 쳐주면 되죠. 2022년도 원래는 10월 20일에 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그죠? 이제 1월 23일날 했다, 그죠? 2023년도로 해야 됩니다. 1월 23일. 이렇게 하면 90일 되죠, 일단. 90일이 맡아질 거 확인해서 있죠. 요 금액을, 이렇게 해서,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기요? 3,980원 이렇게 되나요? 여기에? 요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죠? 그거잖아요. 요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고, 요거는 내가 만들어야 되고, 요거는 하면서 찝어가지고 1%를 때리면 될 것이고, 요런 식으로 정리를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가산세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딱 논점을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장 항상 이해하시고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마무리 딱 합니다. 논점. 얘가 100점을 맞을 수 없다면 7점 중에 5점, 6점만 맞으면 돼요.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서식을 틀리면 안 돼요. 서식은 3점 날라가 버리죠. 얘는 1, 2점. 자, 그거를 이제 내가 논점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여기 넘어가서 원천 한번 볼게요. 원천은 이렇게 보면, 이번에는 뭐냐면, 아주 사원 등록을 보통 급여대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원 등록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해요. 1년에 6번이면 한 4번은 급여대장, 2번은 사원 등록을 내요. 그래서 한번, 그죠. 사무직 팀장 윤정수 씨에 있죠. 사원 등록 105번에다가 사무직 105번, 여기에다 부양가족에 있죠. 등록한 놈 세분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기본공제 아니라도 불허할까. 항상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았네. 왜? 얘가 있잖아요. 별로 많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5점밖에 안 줬죠. 보통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할 때 있죠. 같이 내는 볼륨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5점으로 별도로 줘서 어렵지 않는데 대신에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대신 여자분인데 봐야 되는 남자예요. 그러면 배우자가 호랩인지를 봐야 돼요. 한 부분 때문에. 근데 배우자 돼서 그러면 얘는 논점이 없어요. 그럼 일단 본인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자가 사망했대요. 작년도에. 올해는 안 돼요. 올해 사망했다면 그냥 배우자 공개가 되는 거고, 작년에 사망했다면 한 부분을 찍어야 돼요. 근데 보통 여자분이 나오잖아요. 부녀자 공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남자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배우자는 나이 안 따져요. 사업 소득 금액이 뭐예요? 3천만 원이죠. 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2개가 안 되니까 배우자는 안 된다. 그죠? 어머님은 나이가 되시고 죽으면 별거 하더라도 돼요. 외국에만 안 살면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생전에 재혼한 배우자로서 윤석열 부양 중이다. 즉 계모라도 그죠? 가능하다는 걸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문제 안 된다. 박윤순 씨도 가능하고, 윤아연은 딸내 요거 되고, 나이 다 되고, 소득 없고, 자, 그죠? 다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뭐 입력에 논점 별거 없어요. 사원등록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얘가 뭐예요? 하나가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쉬운 거니까 여기에 보셔가지고 부로 하는 거 있잖아요. 부. 요거 하나만 체크해주고 입력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해보시면 여러분 될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어저께 우리가 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다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김신희 씨가 올해 지금 입사를 했어요. 우리가. 근데 일단 참고로 올해가 우리는 버전업을 해서 했기 때문에 2022년도라 생각하고 임명하겠습니다. 4월에 입사했는데 그러면 3월까지는 20일까지 요 근무지에서 뭡니까? 예, 그죠. 근로소속이 있다가 우리 회사에 최종 연도 말을 맞이한 근로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정근무지에 뭡니까? 종전근무지에 소득 원자징수를 내는 이유가 바로
그때 정산받은 있죠. 세금 낸 거랑 4대 보험료 있죠. 확인받는, 공제받은 거를 합해가지고 누진을 시키고 합해서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 정보를 소득맹세를 하는 데서 입력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현금부지에서 낸 거는 이거는 그냥 확인만 하는 거지 우리가 고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금저축 월세 나머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좀 쉬운 점이 김신희 씨는 부양가족이 없대요. 혼자예요, 혼자. 그럼 논점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뭐 되고 안 되고 뭐, 그죠? 부양가족에 대한 얘기 없잖아요. 부양가족을 가지고 흔들어대면요. 되게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논점이 없으니까 합격률이 어떻게 돼요? 30% 후반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그죠? 부양가족이 막 어렵고 중간에 막 흔들어대고 어려우면 20%, 뭐 1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해가지고 우리 내용들이 어떻게 달라지는, 그럼 여기서 했을 때 입력해야 될 거는 요거, 급여하고 나머지 이렇게 였잖아요. 이거